뉴욕과 뉴저지에 슈퍼박테리아인 칸디다 속 진균이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 한인 이민사박물관이 이사장과 관장을 선임하고 독자 운영 체제를 갖추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달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훈장 자유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이민 수속 과정의 인터뷰 심사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이민 당국의 관행이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버스테이로 적발된 불법 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전역에서 슈퍼박테리아인 칸디다 속 진균이 확산되고 있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에 전체 감염자의 절반이 넘는 환자가 발생해 척 슈머 연방 상원의원은 연방 당국에 비상사태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미 전국에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 칸디다 속 진균에 감염된 환자가 최소 613명이며 뉴욕주에서만 절반이 넘는 319명을 기록했다고 연방질병통제센터가 밝혔습니다. 뉴욕 다음으로는 일리노이주가 15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뉴저지주도 106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척 슈머 연방 상원의원은 연방 당국에 비상사태 선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슈머 의원은 5일 뉴욕에서 생명에 치명적인 칸디다 속 진균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해 연방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사율이 60%에 달하는 이 박테리아는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주로 전염됩니다. 지난 2009년에 처음 발견된 이후 2013년 미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한 고령의 환자가 이 박테리아 감염증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홍역 환자가 25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주에서 홍역 감염 환자가 400명을 넘어서 확산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연방질병센터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지난 일주일 사이 52명의 홍역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전체 홍역 환자는 모두 423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시에서 41명,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11명이 추가로 홍역에 전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로 추가된 홍역 환자의 대부분은 뉴욕시 브루클린과 라클랜드 카운티의 정통파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라클랜드 카운티의 홍역 환자 중 79.7%는 홍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전체 홍역 감염자 수도 764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같은 수치는 963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던 1994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연방질병센터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홍역 환자는 14명으로 늘었으며 그동안 홍역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펜실베니아주까지 홍역이 확산됐습니다. 미주 최초의 한인 이민사 박물관인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이사장과 관장을 선임하고 독자 운영 체제를 갖추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사회는 박물관이 한인 사회를 대표하고 2세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어제 저녁 호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장의 이정화 전 뉴욕 한인 회장을, 부이사장에는 애슐리 육 이사와 언혜경 이사를 각각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장은 김민선 전 뉴욕 한인 회장이 맡게 됐습니다. 이정화 이사장은 미국 내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후세에게 한인의 정체성과 뿌리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키워가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민박물을 통해서 우리 후진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뿌리를 교육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귀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성 관장은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미주 최초를 넘어서 미주 최고, 최대의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미주 최초가 아닌 미주 최고 최대의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미 주류 사회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들을 공략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베네핏 그리고 펀드를 받아서 저희들이 후세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소통의 장이 100년, 200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물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며 기구 구성 및 활동을 지휘 감독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가집니다.
박물관 이사회는 박물관의 재산과 재산권, 그리고 자산을 관리하며 박물관의 재정을 지원하고 업무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지난달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훈장 자유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즈를 향해 당신의 놀라운 부활과 놀라운 인생, 그리고 스포츠 팬들에게 평생의 기억을 심어준 것에 축하를 전하며 다음은 무엇일지 너무나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대통령 자유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우즈에게 메달을 직접 걸어주며 진정한 레전드이자 놀라운 선수라고 칭송했습니다. 1963년 처음 만들어진 대통령 자유 메달은 미국에서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으로 지난달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우즈는 운동선수로는 역대 33번째, 골프 선수로는 4번째로 자유 메달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33명 가운데 현역 선수 수상자는 우즈가 최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향한 우즈의 끊임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이는 경계를 허물고 한계에 도전하고 언제나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미국의 정신을 잘 구현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허리 부상 등으로 인한 몇 차례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메이저 15승을 거둔 우즈의 골프 여정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기립박수를 받으며 메달을 목에 건 우즈는 시상식에 참석한 어머니와 아이들, 여자친구, 캐디 등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우즈는 좋을 때와 나쁠 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모두 지켜봤다며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즈는 버티려고 노력했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엄청난 골프 경기를 하려고 노력했다며 지난달 마스터스 우승이 지금까지 내 골프 인생의 업적 중 하이라이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청문회 출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대한다고 밝혀 러시아 스캔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내일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의회 모욕 여부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하원 법사위 소속 데이비드 세슬린 의원과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오는 15일 예정된 청문회에 뮬러 특검의 출석이 잠정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지만 논란이 커지자 아직 합의 중인 것으로 한 발 물러났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법무부 소속인 뮬러 특검의 의회 증언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트위터에 민주당원들은 공모가 없었다는 결론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뮬러의 증언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뮬러의 의회 증언을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의 의회 출석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트럼프의 증언 반대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찰스 슈머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뮬러의 침묵을 바란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그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법무부와 뮬러 특검 측은 의회 출석 여부를 언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어제 완전한 특검 보고서를 오전 9시까지 제출하라는 소환장에 바 장관이 응하지 않았다며 전체 보고서를 얻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사위는 내일 바 장관의 행위가 의회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바 장관은 지난 2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연방법원이 이민 수속 과정의 인터뷰 심사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이민당국의 관행이 잘못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 인터뷰 심사를 이용한 불법 이민자 단속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방법원 메릴랜드 지법은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 수속 인터뷰를 이민 신청자들을 체포하는 함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민세관 단속국이 지난해 8월 중국계 완릉 린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체류 면제 신청 인터뷰 도중 ICE에 의해 체포된 케이스에 따른 것입니다. 조지 헤이즐 판사는 ICE 단속 요원들은 린을 체포하기 위해 인터뷰로 린을 유인했다며 이로 인해 린은 I-601 신청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민국이 인터뷰를 체포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린은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자유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이 인터뷰 과정에서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는 ICE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국 17개 공항에 설치돼 가동되고 있는 안면 스캔 시스템으로 올 회계년도 들어 오버스테이로 적발된 불법 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 회계년도 첫 6개월 동안 공항에서 적발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가 11,000여 명에 달한다고 미 일간지 워싱턴 익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8 회계년도 12개월 동안 적발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가 7,000여 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적발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는 지난 2016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공항의 안면 스캔 시스템의 스캔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안면 스캔 시스템은 현재 LA 국제공항 등 미 전국 17개 공항에 설치돼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편 안면 스캔 출입국 확인 시스템을 통한 오버스테이 적발이 큰 성과를 내자 트럼프 행정부는 안면 스캔 등 생체 정보 인식을 통한 출입국 확인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케빈 맥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달 30일 안면 스캔 시스템을 포함한 생체 정보 출입국 확인 시스템을 오는 2022년까지 미 전국의 모든 공항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법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 체류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는 매년 국경에서 적발되는 매립국자 규모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2018 회계년도에 비자가 만료돼 새로 오버스테이가 된 불법 체류자는 58만여 명으로 2018 회계년도에 국경에서 적발된 미립국 이민자 40만 4천여 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뉴저지 포틀리 한인회가 지난 2월 발생한 포틀리 아파트 화재로 인한 한인 피해자들에게 세 번째 지원금 5,481달러를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포틀리 한인회는 화재 피해를 입은 한인 가정 9곳에 각각 609달러씩을 전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아파트 화재 피해를 입은 한인 가구는 총 13곳이며 이 중 3곳은 다른 피해 가정에 지원금이 더 지급되길 바란다며 양보 의사를 밝혔고 한 가정은 연락이 되지 않아 9가정에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88세 이혜순 씨가 전달한 2,113달러를 비롯해 뉴욕 한인회 2,000달러, 복음으로 사는 교회 300달러 등의 기부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간접 피해를 입은 아파트 3001동은 지난 4월 말 수리가 완료돼 피해자들이 화재 발생 75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으며 화재가 직접 발생한 3011동은 현재 재건축 공사 중입니다. 미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 운전기사들이 내일 출근 시간대에 미 주요 대도시에서 동맹 파업에 들어갑니다. 뉴욕 지역 운전기사들은 내일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우버와 리프트 사무실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뉴욕시 택시 노동자 연합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차량 운전기사들은 뉴욕과 필라델피아, 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워싱턴 DC 등 7개 도시에서 내일 오전 7시에서 9시 출근 시간대에 2시간 동안 동시에 파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욕 지역 운전기사들은 내일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위치한 우버와 리프트 사무실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택시 노동자 연합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은 드라이버에게 고용 안전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수수료 비율을 조정해 드라이버가 요금의 80에서 85%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의회는 지난해 우버와 리프트 운전기사들에게 시간당 최소 17달러 22센트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한인 입양인들의 한국과 친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인 입양인들의 정체성 함양과 권익 증진을 위해 LA 총영사관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입양된 어린이들을 위한 한식 체험부터 혈육을 애타게 찾는 입양인들을 위한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되면서 한인 입양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남짓으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김밥을 말아봅니다. 서툴게 만들어보는 한국 음식이지만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먹는 음식이라는 게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진짜 한국인의 밥상을 같이 차려보며 고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봅니다. My favorite Korean food is tteokbokki and kimchi. I feel very excited about doing it. I like cooking all the Korean stuff. 최근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2번이나 파양된 한인 애덤 크랩서의 사연이 알려진 이후 주의회 차원의 시민권 부여 운동이 전개되는 등 한인 입양인을 위한 한미 양국의 정책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위해 과학적인 방법까지 도입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최초로 우리 이제 한인 입양인들 부모 그러니까 친혈육 찾는 그런 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 서대문 경찰서의 도움을 받고 DNA 검사를 좀 실시했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저희 총영사관에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LA에서 채취한 유전자 검사 자료는 한국중앙입양원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로 넘겨져 대조한 후 결과를 바로 통보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유전자 검사가 이제는 서대문 경찰서와 협조 아래 해외에서도 자신의 혈육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한인 입양인 3명이 유전자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의 친인척 찾기 지원 사업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인을 포함한 척추신경 전문의 15명이 600만 달러 상당의 보험 사기에 적발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한인 박모 씨 등 남가주 카이로프랙터 15명이 교통사고 환자 진료 기록을 조작한 허위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시해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의들은 스튜디오 시티에 거주하는 유리 체르네가로부터 교통사고 환자를 소개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체르네가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 차원의 뒷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르네가와 공모해 보험 사기를 저지른 전문의들에겐 최대 22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유죄 인정 시 각각 최대 18년형씩을 선고받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세관 단속국의 책임자로 마크 모건 전 국경순찰대장을 임명했습니다. 모건은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국경순찰대원 5,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순찰대 노조와 갈등을 빚어 사임했지만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을 옹호하고 국경 장벽 건설 요구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월렛 허브가 발표한 2019 전국 50개 주 도박 중독률 순위에 따르면 네바다주가 64.11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뉴저지주는 총점 48.43점으로 7위로 조사됐으며 도박 장애가 가장 많은 주 부문에서는 3위에 올라 도박 중독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조사에서 총점 36.30점으로 24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주는 유타가 1위를 차지했으며 플로리다 2위 등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인 조모 씨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노스캐롤라이나 산지에서 채취한 산삼과 곰슬개를 구입해 조지아주에서 판매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곰슬개를 개당 400달러씩 총 13개를 5,200달러에 구입해 개당 1,000달러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조 씨에게 야생동물 등을 불법 판매 못하도록 규정한 연방 레시법을 적용했습니다. 5일 저녁 9시쯤 퀸즈 스프링필드 가든 베이슬리 블러바드 선상에서 아우디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운전자는 화상을 입고 함께 타고 있던 아이는 승용차 문이 열리지 않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몸에 불이 붙은 채 뛰어나와 인근 연못에 몸을 던져 불을 끄고 생명을 건졌으며 숨진 아이의 아버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아와 관련해 사고사가 아닌 살인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영상 19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영상 10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흐리고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한때 소낙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